인적이 드문 말이죠. 어느 시골 마을의 풍경인데요. 멀리 인공기가 보이는데 대충 뭐 짐작이 되죠? 여기 어디 같아요? 개성공단도 이제 보이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을까요? 개성공단이 보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어디쯤 아닐까? 파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잘 생각했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인데. 예. 제가 파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자, 이 작은 마을과 말이죠. 북한의 군사 분계선 사이의 거리가 고작 400m니까 네. 사실 잘 지내세요! 이러면 들리겠네요. 그럼요. 네. 예. 육성으로 이제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내래 뭐 이러면서 이제 대답이 나오겠죠. 네, 잘 지냅니다. 네, 그래요. 예. 자, 과연 말이죠. 이 마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기억하라. 6.25의 기적 3위. 비무장지대 사람들. 대성동 자유마을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다.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믿으시겠어요? 예. 놀랍게도 말이죠.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에 남한 그리고 북한 이 비무장지대 각각 한 곳씩 마을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규정을 만든 거죠. 이에 따라서 남한은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한은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조성을 합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도 봄 소식과 함께 농번기를 맞았습니다. 옛날이네. 1972년도. 그래도 뭐 꽤나 많은 그런 가구 수가 있네요. 네. 마을에 모두 194명 주민들은 130헥타의 논을 가꾸기에 일손이 바쁩니다. 이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네. 일단 말이죠, 1982년에 없어진 통금, 예. 이 마을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금도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임체 끝났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 금지가 되고요. 저녁 7시가 넘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무슨 군대처럼 말이죠. 인원 점검하고 주민들이 말이죠. 농사일 나갈 때는 말이죠. 네. 늘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다닙니다. 12시 후에 이제 집에 있어야 되고 어디 갈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사는데. 요즘엔 불금도 즐겨야 되고. 그러니까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신문물 도입이 늦는데 인터넷도 말이죠. 진짜 2012년도에 개통이 됐다고 하네요. 예. 그 우리 사실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예. 그것도 이제 10년 늦게죠. 게다가 말이죠. 마트, 편의점, 병원이 일도 없습니다. 예? 예, 북한하고 마주한 DMZ 지역에 많은 시설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 업무를 보려면 진짜 하루에 딱 4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야 되고요. 네. 응급실을 가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육군 헬기를 타고 병원까지 날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 있지만 어쨌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마을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맞습니다만 네네. 이게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10항에 의해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마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군대 가기 싫으면 저희로 이사 가면 되는 겁니까? 군대 갈 때쯤에 저쪽에 이사 갔다가 예. 다시 나오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병역 면제를 말이죠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의 여자가 타지 남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 마을을 나가서 살아야 한다. 뭐야, 그러면 저기 있는 여자분들은 저기 안에서만 남성분이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유추해 보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 이제 군대를 면제받으려면 네. 저기서 오래 사신 그 원주민들 자녀 남자분들 정도나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혜택이 있는 게 대성동 초등학교 교육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안에 그 학교인 만큼 학교 창문이 방탄벽돌로 돼 있고 예? 유엔 군인들이 학교 스쿨버스 호해해 준다고 하고요. 공동경비구역 JSA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 졸업식에는 JSA 미군이 참석해서 아이들을 축하해 준다고 하니까 For the students, 야야야 congratulations for 사실 그 저기 영어 원어민 교사가 이제 접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졸업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예. 야. 만약에 저기 나 있잖아 저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기 우리 그 창문이 학교 창문이 방탄이야 이러면 에이 뻥 치고 있네. 뻥 믿지도 않았을 치고 거야 아마 네, 그죠? 그쵸. 네, 진짜 정말로
특이한 그러니까요. 광경이죠. 네. 대성동 말이죠. 초등학교 학생들만의 말이죠.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말이죠. 남북의 두 정상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네준 화동이 바로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 5학년 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 말이죠. 평생의 가슴속에 간직할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네요. 예. 지난 3월이죠. 세계의 톱스타의 결혼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네, 현빈, 손예진 씨의 결혼식인데요. 이 결혼식 어디서 열렸는지 아세요? 그 광장동에 있는 그 W 호텔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네요. 예. 네.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아래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 이 하도 오래된 곳이라서 선배님도 뭐 몇 번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조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네. 일산이어서 네.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가면 2시간이 넘게 걸려. 지금도 핫한 이 호텔. 60년 전에도 인싸들의 핫플이었다고 하는데요. 1966년 신성일, 엄앵란 커플의 세계 결혼식이 열린 곳이기도 하고요. 배영준, 박수진, 또 축구선수 박지성 부부 등 내노라는 인물들은 다 이곳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아니 톱스타 결혼식장과 뭐 오늘 주제인 6.25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하라 6.25의 기적 2위 호텔에 워커라는 이름이 붙은 사연. 1963년 워커힐이 개관했을 때 그 유명한 미국 재즈 음악의 거장 루이 암스트롱이 내한에서 공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 루이 암스트롱. 와. What a wonderful world. 예. 맞아요. 잘하네. 네. 이 워커힐은 유엔군과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관광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었는데요. 1970년대 중반까지 서울의 부유층 사이에서 최고의 또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는 큰 행사만 열렸다 하면 다 이곳 워커힐로 귀빈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남북 적십자 회담도 여기서 또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밀어준 이 초화 호텔. 그런데 왜 하필 이름이 워커힐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워커힐이 진짜? 저는 산을 걸어 올라가서 워커힐은 그러니까 시일이니까 뭐 언덕일 수도 그런 있는데 건데. 왜 워커가 붙었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미군 장군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당연히 이제 메가더죠 뭐.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상 한국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에 메가더 장군님이 진짜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메가더는 유엔군의 사령관이었고요. 미 8군 사령관은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네, 이 워커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 라며 실제 낙동강 앞 일명 워커라인을 사수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장 큰 공을 세운 미군 장군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큰일 났죠.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워커 장군 집안은 6.25와 또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6.25 당시 아버지 워커 장군과 아들인 샘 워커 대위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거죠. 아, 근데 그 두 부자의 안타깝고 가슴 뭉클한 사연이 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2월 23일 그날 오후 갑자기 비보가 전해졌다.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아이고, 뒤집어졌구나. 장군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 최고 사령관, 장군의 죽음 앞에 미군들은 크게 슬퍼했고 장군의 유해는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전격 결정된다. 이후 아들 샘 워커도 장례식을 끝내고 파병 기간까지 다 채우고 이렇게 한국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들 부자는 세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지킨 전쟁 영웅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이 워커 장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새로 지어진 호텔에 워커 장군의 언덕이란 뜻의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의외로 대한민국 전역에 워커 장군의 이름이 붙은 곳이 또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 또 부산 부경대학교 내 워커하우스, 주한미군 캠프 워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은 알았는데, 야, 메가더 장군 못지않은 진짜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신. 저런 사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프네요.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공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예, 예. 자, 드디어 말이죠. 최종 1위만 남겨놓았는데요. 네. 자, 영지 씨. 네. 내년 말이죠. 11월 11일 11시. 이날이 어떤 날이고 어떤 행사가 벌어진지 아세요? 제가 아는 건 뭐 빼빼로데이, 뭐 젓가락데이 아, 그래. 아닌가요? 바로 이날이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뭐 모를 수도 있죠. 예. 알면 되죠. 또 예. 배우려고 라떼고에 예. 나온 거니까. 예. 자, 지난 말이죠. 2007년부터요. 22개국 유엔 참전국이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묵념하는 행사인데요. 근데 이게 왜 하필 11월 11일인 거죠? 이날이 말이죠.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8년 11월 11일 날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 묵념할 때 특별한 방향을 정하는데, 왜냐면 이제 네. 나라가 다 다르니까. 네.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유엔군 묘지, 부산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기억하라 6.25의 기적 1위,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유엔군이 말이 최초로 참전한 전투가 6.25 전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예. 아예 처음이요? 처음이에요. 예. 1950년 6.25가 발발하자 유엔이 이제 창설한 이후에 처음으로 사상 최초로 이제 유엔기를 앞세우고 전쟁에 참전하게 됐는데 네. 2만 명, 14,000명. 8,000명. 참 진짜 전 세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낸 자유예요. 그러니까요. 야, 한 200만 가까운 군인들이 참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참전한 그 노병들 같아요. 네. 참전 용사분들이죠. 네. 진짜 전 세계 각지에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부산에 말이죠.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데 그 네. 이름이 이제 부산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이곳에 말이죠. 한국 전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유엔 장병 2,300여 명이 이제 잠들어 있는데요. 현재 말이죠. 가장 많은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군이 아니라 네. 영국과 터키군입니다. 왜요? 영국과 터키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해외에서 이제 자국 병사가 전사를 하면은 네네. 군인의 예우를 갖춰서 이제 본국으로 환송해 가는 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네. 유해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는요. 전사지에 안장하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진짜요? 그래서 말이죠. 대부분의 유해가 부산 묘지에 안장되어 있고요. 터키 역시 이슬람 문화를 따라서 전사자를 숨진 곳에 안장해야지 영원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본국에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인 거네요. 그분들 나라의 어떤 그 전통이다 보니까 네. 마음속에 이제 항상 뭐 간직하고 있겠죠. 네네. 자, 모레 말이죠. 영지 씨. 네. 2004년에 개봉했던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네. 아시죠? 장동건하고 원빈 나왔죠. 네. 저는 거기 그 촬영지를 등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리산. 네. 오. 태극기 휘날리며 그 장동건 원비 형제의 네. 사실 실제 얘기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61년 만에 유골이 돼서 다시 만난 캐나다 퍼시 형제의 사연인데 동생이 먼저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형은 동생이 걱정돼서 같은 부대에 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형제가 만난 시점은 형이 사망할 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 굉장히 그 많은 그 죄책감에 좀 시달렸다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그리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형과 함께 자기는 이제 있고 싶다라는 걸 유언을 남기고 숨져서 2012년 유엔 묘지에 형과 함께 안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정말 많은 참전 용사가 그때 전우들과 곁에 묻히고 싶다고 하면서 유골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평화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 용사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영원히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